안녕하십니까. 이슈라디오입니다. 세상에 갑질이 너무 많아졌습니다. 초등학교 선생님들을 괴롭히는 학부모의 갑질에 이어서 이번에는 어린이집 교사를 향한 학부모의 갑질입니다. 특히 이번 사건이 분노를 일으키는 것은 갑질 학부모가 어린이집 교사에게 똥기저귀를 얼굴에 비볐던 것으로 모자라 이 사실이 알려지자 오히려 자기가 피해자라며 사건의 원인을 어린이집 교사 탓으로 돌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건의 간략한 내용과 함께 이에 대한 제 생각을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사건은 이렇습니다. 2023년 9월 9일 세종시 한 학부모가 어린이집과 교사를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어린이집 현관문이 잠겨 있어서 자기 아이가 50초씩이나 어린이집에 못 들어가서 혼자서 기다려야 했다는 것이 이유입니다. 경찰에 아동학대를 신고하자 해당 교사와 어린이집 원장은 아동과 그 부모가 있는 곳으로 병원을 찾아갔습니다. 이때 갑질 학부모는 교사를 화장실로 데려가 얼굴에 똥 기저귀를 비비고 벽에 밀치는 등의 행동을 했습니다. 여기서 경악스러운 것이 있습니다. 화가 나서 기저귀를 던졌는데 우연히 어린이집 교사의 얼굴에 맞은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학부모가 교사의 얼굴에 똥 기저귀를 비볐다는 것은 충격일 수밖에 없습니다. 충격은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사건이 있기 이틀 전 어린이집에 같이 있던 여자아이가 해당 학부모의 아이 뒷목을 꼬집어 상처가 났는데 그것 때문에 병원에 입원했다는 것입니다. 이 상처를 빌미로 3살짜리 아이 부모와 어린이집 교사에게 100만 원을 달라고 협박하기까지 했습니다. 아이 목에 생긴 상처가 병원에 있어야 할 정도인지 제가 직접 본 일은 없기에 판단할 수 없습니다만 3세 여아가 꼬집은 상처가 병원에 있어야 할 일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학부모는 아이의 목에 상처가 생긴 것으로 아이를 병원에 데려갑니다. 아이가 52초씩이나 기다려야 했던 것을 아이에 대한 정서적 학대라고 경찰에 신고합니다. 이 학부모의 수준이 어떤지 대략 판단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해당 어린이집 교사가 진찰서를 끊고 경찰에 피해 사실을 신고한 것을 알게 되자 그 학부모는 언론과 인터뷰를 하게 되는데 보통의 경우라면 자신이 잘못했다 이야기를 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 학부모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필이면 그때 기저귀가 있어서 자기가 그렇게 한 것이고 그 악마 같은 교사가 처벌받지 못할까봐 걱정된다는 내용입니다. 게다가 그걸 흐느끼면서 정말 억울해하며 이야기합니다. 언론과 인터뷰한 내용을 잠시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기저기를 잃고 해서는 안 돼. 그 기저귀를 했는데 그러면 안 되는데 회전에서 더 이상 살 수 없을 것 같아가지고. 근데 제가 때마침 그때 하필이면 기저귀가 있어서요. 아기 기저귀, 똥기저귀가 만약에 손에 그게 없었으면 그렇게 안 했을 텐데 악마같이 아기를 채운 걸 전화 대표인 얼굴로 죄송하다고 말하는데 이성을 잃을 수밖에 없었어요.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났어요. 그때는. 지금 생각하면 왜 내가 이성적으로 행동하지 못했을까? 왜 잘못한 사람을 제대로 처벌하지 못하고 내가 감정적으로 그렇게 했을까? 지금 생각하면 이렇게 행동하지 않았을 텐데 그 순간에는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어요. 악마 같을 수밖에, 악마로밖에 보이지 않았어요. 여기까지는 사실관계를 정리한 것입니다. 이제 제 생각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남 탓하는 그 학부모에게서 또다시 주호민이 생각났습니다. 자기 아이의 입장만 생각해서 교사를 경찰에 신고하는 모습에서 그러했고 가해자이면서 자신은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모습에서 그러합니다. 하필 거기 똥 기저귀가 있어서 그랬다는 말이 대체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만약 그 옆에 기저귀가 아닌 몽둥이나 무기가 있었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지 상상조차 끔찍합니다. 주호민은 경찰에 신고하고 특사급 교사를 재판에 넘기면서 자신의 잘못이 아니라 사회의 구조가 그러했고 자신들은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했다고 했습니다. 심지어 재판을 받을 때엔 특사급 교사에게 엄벌을 내려달라는 청원서까지 냈습니다. 아이의 학부모 역시 자신의 잘못은 생각하지 않는 모습입니다. 잘못은 자신이 하고 그 탓을 그 악마 같은 교사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갑질 학부모가 울고불고 했던 것은 자신이 잘못해서가 아니라 잘못한 사람을 제대로 처벌받게 하지 못할 것 같다는 불안감 때문입니다. 더 이상 세종시에서 살 수 없을 것 같다는 불안감 때문입니다. 저 눈물과 흐느낌이 과연 공감을 받을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우리나라의 사법체계가 너무나 정의로워서 답답할 정도입니다. 생각 같아서는 그 학부모에 대해 신상을 다 까발려서 어디서 뭐하는 사람인지, 어떤 직장에서 근무하는지, 집은 어디인지 누군가 다 밝혀내면 좋겠습니다. 세종시뿐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아예 발붙이고 살 수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법치국가이고 이런 식의 사적 보복과 사적 제재는 엄격하게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 쓰레기 같은 학부모가 내 눈앞에 있다면 정말 똑같이 해주고 싶은 마음 굴뚝 같습니다.
더 화가 나는 것이 있습니다. 어린이집 교사는 그렇게 봉변을 당한 후에도 학부모를 이해하려고 노력했다는 점입니다. 교사의 인터뷰는 이렇습니다. 그 순간 제가 그걸 정리를 하고 있더라고요. 제 모습보다 어머님이 얼마나 화가 나셨으면 이랬을까라는 생각이 더 들면서 왜 항상 착하고 자신의 일에 성실한 사람들은 이렇게 당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주호민의 아이 때문에 재판을 받는 그 특수교사 역시 주호민의 아이는 조금만 더 교육받았으면 더 나은 상태가 될 수 있었을 것이라 안타까워하기도 했습니다. 결론입니다. 쓰레기통은 쓰레기통에 버려야 하겠고 갑질 학부모에게는 신상 공개가 답이다. 이번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